이 국장님, 네. 이 김남국 의원, 네. 이제는 이제 민주당도 탈당해갖고 무소속이 돼 있는데, 김남국이 뭐 100억 원대 이런 코인 투자를 했는데, 코인만 하더라도 뭐 41개? 네네, 뭐 종류가. 이렇다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칼럼을 보니까 김남국의 그런 코인 투자는 코인판에서 0.01%의 전주나 다름없다. 일종의 타짜다. 아, 네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기록을 봤더니 금융위원회 기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다른 언론에서도 많이 또 인용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기록이. 지난해 말 현재 10억 원 이상 투자자, 그러니까 코인의 투자자, 가상화폐 투자자는 900명이랍니다. 900명에 불과해요. 그렇죠.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꽤 많은 줄 알았더니. 근데 이제 이 가상화폐가 한번 폭락을 했잖아요. 이 여러 그 루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코인이었는데 루나 테라 사건도 그렇지만 상당히 비트코인도 역시 상당히 추락을 했습니다. 이러자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렇지만 빠져나갔다고 하더라도 가상 자산 투자자가 627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여기서 10억 원 이상 투자자가 900명만 남아 있고 그게 0.014%네요. 예. 전체 627만 명으로 따지면 예. 그런데 40대라고 따졌을 때는 더 줄어서 200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가 177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에 가입한 40대의 0.01%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해당 연령대 전체 인구 807만 명.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아니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전체 40대가 807만 명이네요. 네, 거기에서는 0.002%에 불과하다. 어마어마한 극소수의 그런 투자자라고 일컬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김남국의 투자는 보통의 일반적인 그 코인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을 조금 들어본 그런 코인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김남국의 코인은 나는 다 처음 들어봐요.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도 하지만 유믹스 뭐 이상한 우리가 흔히 뭐 잡코인이라고 합니까? 거기다 해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위믹스도 잡코인인 건 맞는데 그나마 위믹스는 위메이드라는 그런 게임 회사 미르4라는 게임이 그래도 뭐 이름이 좀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 만든 잡코인 그래도 잡코인이지만 이름을 어느 정도는 들을 수 있는 그런 게임 그 코인인데 문제는 그 위믹스 말고 다른 어떤 정말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되는 신생아와 같은 그래서 아무도 주목을 받지 아니한 그런 그 코인들을 어마어마한 양으로 그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몰빵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코인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를 했거나 내부 정보를 입수를 했거나 아니면 그 코인 발행사와 짜고 이 코인의 발행을 완전히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세 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시세 조정. 이 시세 조정의 방법이 저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좀 어려운데 LP 투자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는 유동성 공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A라는 코인이 이게 진짜 만든 지 따끈따끈합니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슈거리도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못 삽니다. 근데 이것을 아예 몇십억 원, 10억 원어치 예를 들어 10억 원어치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슈가 되잖아요. 한번 출렁거리게 되고 이런 코인들을 몇 개 이렇게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다가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씩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래소처럼 되는 거죠. 일종의. 그러네요. 개인인데 거래소처럼.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을 이렇게 유동성 공급이라는 게 그 말 그대로 한 코인이 지금 묶여 있는데 안 팔려서 그것을 내가 사줌으로 해서 유동성이 흐를 수 있게 공급해 줬다. 개인이 공급해 준다. 이게 유동성 투자인데 개인이 이걸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개인이 어떻게 폭락할지 모르는 건데. 그 회사하고 짜지 않으면은 그렇죠. 개인으로서는 엄청난 리스크이고 이런 것은 이제 마켓 메이킹이라고 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시장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나온 게 지난해 2월에
이믹스 36억 원어치를 네. 출시가 한 달밖에 안 된 신생 코인인 클레이페이 토큰 네. 59만여 개를 21억 원어치고 교환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만도 15억을 손해를 보면서 교환해가지고 이 클레이페이 이 토큰을 키워준 거 아닙니까? 예. 시장을 만들어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믹스 그러면 기사를 예를 들어서 검색을 했을 때 꽤 많이 나오거든요. 예. 왜 위믹스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선 금지지만 그 위메이드 그 미르포 게임이 그 이 남미 같은 데서는 위믹스가 완전히 그 가상화폐처럼 게임에서 쓰이거든요. 실제로.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려졌어요. 꽤, 알려진 어떤 게임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클레이페이 토큰이라는 건 당시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그러니까. 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위믹스하고 클레이페이 토큰을 교환한다는 건 무엇인가 있지 아니하면. 그나마 그러니까. 위메이드라는 이쪽은 회사가 그래도 빵빵한 회사인데 이쪽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코인이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이라는 그런 그 투자 기법을 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발행량의 한 10% 정도를 쓸어 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저거 누가 움직인다? 센 누가, 사람이 사갔구나. 뭐 거기다가 이렇게 움직이네. 누가 그쪽에서는 사가네. 또 마케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사에서는 예. 김남국이가 사갔어. 이재명 측근 아니야. 다 네. 뭔가 있지. 예. 이렇게 흘릴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설사 손해를 보더라도 또 뒤에서 원가는 우리가 보장해 줄게. 염려하지 예를 마십시오. 들자면. 의원님. 예.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이건 범죄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주식이랑은 다르게 주식은 예를 들어서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공시제도가 있고 또 주식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래소를 통해서 투명하게 다 공유가 되는 게 주식에 상장된 주식의 그런 이 법칙이라면 코인은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이 법적 제도적 어떤 규제라든지 또는 게임의 룰이 형성되지 아니한 것을 악용을 해서 얼마든지 사업자 가상 자산 사업자들과 공모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많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김남국이라는 자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입법화하고 제도화하는 역할이 도리어 국회의원인데 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는 이것들이 투명하게 거래되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한탕할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코인의 문제점은 주식 같은 경우는 그 돈이 기업의 자금으로 들어가서 생산 자금으로 쓰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코인이라는 것은 생산 자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뭐 게임을 때 나눠주고 뭐 서로 교환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누가 이득을 보면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로센 게임. 네네. 그런데 김남국이 같은 사람이 이런 장난을 해갖고 또 짜고 수십억, 100억을 이렇게 먹었다고 한다면은 우리 젊은 2030들이 여기 들어왔다가 지금 피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로서는 피가 끓죠. 그렇죠. 내 돈을 저 김남국에 다 빨아갔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500만 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80%라는 거예요. 그 500만 원 정도라면 다 젊은 이 네네. 직장인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 돈을 싹 빨아먹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박탈감이 어마어마하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코인은 정보잖아요. 예. 정보로 사고 팝니다. 물론 주식도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주식은 왜 공개된 어떤 그런 정보 제도라면 여기는 정말 암암리에 나오는 온갖 그런 그런 정보를 갖고 사고 팔면서 이득을 취하는 건데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또는 특정 그런 이 후보에 가장 가깝다는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과 가깝다는 그 이유만으로 온갖 정보를 이용을 해서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했다. 사적 이득을 취했다. 100억 원이라는 건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뭐 그런 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2030의 그런 그 투자자들이 엄청난 어떤 분노를 일으키게 만든 거죠. 특히 어제 저녁에 TV 조선에서 보도를 했는데 FIU가 네. 김남국이 거래를 왜 이상거래라고 했는지 네네.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죠. 원래 빗썸에 60만 개가 있는데 네네. 이믹스가 네. 그걸 업비트로 옮겨가지고 네. 업비트에서 하루인가 있다가 카카오 지갑, 개인 지갑으로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60만 개 그 전체 거래 액수가 40억인가 된다는 네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업비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모양이죠. 네네. 자금 출처를. 네네. 근데 그게 지금 안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그 거래소는 법에 의해서 보고를 꼭 해야 됩니다. 법의 어떤 부분이냐면 이상 징후가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금 세탁, 즉 자금을 인출하는데 우리도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재산이 1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억이 있습니다. 50억을 하루에 1,000만 원씩 계속 은행에서 만약 제가 인출을 하면 FIU에 보고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강정되죠. 그 돈을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쪼개서 인출을 하면 나중에 거액이 되는데 그 거액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쪼개기 뭔가 인출. 굉장히 문제가 있어라고 지금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가상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금 세탁 등 굉장히 불법적인 어떤 인출 요소가 있다. 실제로 한 4개월간 엄청나게 많이 쪼개서 인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따져봤더니 4개월간 하루에 7회 이상 인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인출을. 예, 교수님. 전에는 현금 인출은 자기는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첫 번째 기사, 조선일보의 첫 번째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FIU에 거래소가 보고를 하고 FIU가 검찰에 의뢰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에 그러니까 1월 달에서 2월 초까지 갑작스럽게 다량의 위믹스가 송금이 됐고 그 다음에 2월부터 3월 초까지 갑자기 인출을 했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검찰에 의뢰가 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시기도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현금이 하루에 7차례씩 평균 이렇게 인출했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뭔가 있죠. 근데 그걸 김남국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현금 인출기를 들여다봤더니 440만 원밖에 안 뽑혔더라. 내가 들여다봤더니 내가 기억을 하는 것도 아니고 들여다봤더니 이럽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그 차이가 김남국은 지금 바본 줄 알죠. 사람들을 현금 인출기를 그거를 뺐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얘기했듯이 지갑이라는 건 투명한 지갑과 투명하지 아니한 지갑이 있습니다. 네. 그 업비트라든지 혹은 빗썸에 있었던 지갑은 들여다볼 수 있었던 누구나 들여다본다는 게 특정만 되면 그 지갑이 김남국 거라는 걸 특정만 되면 누구나 그 거래를 볼 수 있는데 아예 거래를 볼 수 없는 카카오페이에서 나온 그 지갑 같은 거는 지갑으로 딱 개인 지갑으로 그건 전혀 들여다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쪽으로 인출한 다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약 한 30억 정도가. 그러니까 원래 이 빗썸 유믹스 60만 개가 40억 원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빗썸에서 그 자금 출처를 요구하니까 비트 토렌트 코인을 팔아가지고 거래해갖고 번 돈이 10억이다. 그것만 얘기하고 나머지 30억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면 이 30억은 어디서 왔느냐 그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30억이 증발됐기 이게 때문에. 뭐 김만배 돈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선 자금이 거기 들어간 거냐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압수수색 영장에 아마도 세 가지 부분을 지금 적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 적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런 부분은 이제 뭐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밖에 없고 이 30억이 만약에 어떤 뇌물이라든가 검은 돈이라고 한다면은 이 김남국에게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뇌물을 받은가. 그렇죠. 꼭 무슨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코인 업계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뇌물을 줬다고 한다면은 뭐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마케팅 차원에서 뭐 몇천 개, 몇만 개 줬다고 한다면 또 모르지만 30억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완전 뇌물이죠. 뭐 입법을 해달랄지 대선 때 이 얘기한 대로 P2E 이거 좀 법안을 뭐 마련해 규제를 풀어달라. 규제를 완화한다는 공약을 넣어달라는 거 이런 거 해갖고 한 30억 그 사람들은 돈 벌면은 팍 오르면은 30억이 아니라 뭐 몇천억씩 벌어보지 않습니까? 코인이야 뭐.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김남국한테 투자를 할 수가 있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대가성 로비 자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할 게 바로 그런 부분이요. 그래서 김남국 같은 사람은 퇴출을 해야 합니다.
손혜원이는 자기가 뭐 김남국이는 또 비례 무슨 정당 하나 만들어갖고 국회에 보내겠 이런 사람들이 국민을 알기를 완전 뭐 가분개도 아니고 절로 하는 것 같아요. 손혜원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또 나타났는데 손혜원 아직 약속 안 지켰잖아요. 예. 그 차명으로 부동산을 목포에 산 게 드러나면 자기 전 재산을 다 걸겠다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 아직까지도 그 재산 얘기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그 도박의 고수를 타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우리 영화도 봤잖아요. 타짜 뭐 2인가 3까지 나왔잖아요. 네네. 참 재밌기는 하더라고. 네. 이 코인의 타짜는 김남국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근데 예, 하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변창호 이 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고인사관학교인가? 예, 고인사관학교 이 사람이 이거 밝혀냈잖아요. 다 밝혀냈죠. 예, 예. 그 계좌까지 자기는 그거 하려고 생각 안 했대요, 원래. 왜냐하면 수만 개인데 그거 하려면 하겠지만 저기 시간이 투자돼서 아예 그거 뭐 해봤자인데 그 김남국이가 딱 그 발표를 하는 해명을 하는데 어떤 코인의 그 인증샷을 하는데 가입한 날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눈에 딱 들어오니까 저게 뭐야 하고 그 검색을 했더니 1,300개였다고 합니다. 그날 가입한 그 계좌들이 1,300개 그냥 1시간 만에 찾아낸 거예요. 다 대단해. 1,300개 중에 하나를 그 김남국을 딱 특정을 해버렸구만. 예, 특정을 해서 딱 찾았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일요신문이랑 한 걸 봤는데 그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이고 타짜 그러니까 전문가입니까 김남국이?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에이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LP까지만 해도 사실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건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에어드롭이라든지 근데 일단 코인에 조금만 관심 갖고 투자하는 사람이면 다 아는 거다. 근데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 건 실패한 액수도 꽤 많더라. 실패한 액수. 왜 물론 따로 뭔가를 챙겨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뭐 클릭 한 번만 하더라도 몇 억씩 이 수수료 같은 것들을 챙길 수 있는데, 절감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했더라.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아주 치밀한 그런 전문가처럼 보이지는 않더라. 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쨌든 김남국 코인 타짜 네. 이렇게 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